안녕하세요. 크립토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랙록, 자산 토큰화 코인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공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좀 오른 코인들이 몇 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것을 그냥 뭐 코인을 말씀드리고 끝나기보다는 이제 좀 기본적인 지식을요, 제가 좀 밑에 그 작업을 깔아드리는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한은 총재 요즘에 언론 석상에서 자주 좀 이렇게 언급이 가끔 되는데 토큰화 자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공동의 국제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 미국에 가 계신데요. 여기 뭐 아고라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했죠. 아고라 프로젝트가 뭡니까? 토큰화 예금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를 활용해서 전 세계 통화 시스템을 개선하자. 근데 여기 CBDC는 우리가 쓰는 소매가 아니라 기관용 도매 CBDC를 말합니다. 이 토큰화 자산에 대해서 국제 규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 이거 국제 규제 프레임워크 전 세계가 공통된 표준이 필요하다 해서 IMF 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자산 토큰화는 쉽게 말한 뭐 금융상품, 뭐 부동산, 증권 이런 거 결국 다 토큰화에 올리는 것. 레리 핑크 블랙락 회장이 말하면 그냥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제는 의심이 안 드시죠? 여기 사실요, 참석한 국가들이 다 선진국밖에 없습니다. BIS, 또 기축통화국이니까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여기를 벗어난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총재님이 뭐라고 했냐? 전 세계적으로 기준을 통일화시키면 코인들이 국경을 넘어서 자산이 국경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디지털 화폐로 해외 송금 가능할까? 4월 3일자인데요. 한국은행에서 기축통화국들과 실험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게 뭔지 봤더니 결국 CBDC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해서 뭐 무역, 금융하는데 서로 물건 사고 팔고 뭐 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좀 잘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고도 뭐야 이거 국가 7개 국에서만 실험해? 별거 없겠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기축 통화 국가들입니다. 이 국가에서 실험하면 전 세계에 퍼지는 거는 시간 문제죠. 여기서 뭐라고 하나 봤더니 국제 표준을 설정하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아직 표준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다. 아직 코인에 기회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한국은행뿐 아니라 국내 민간 기관들도 중요한 역할을 맡거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CBDC는요, 한국은행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민간 기업들과 같이 실행을 해야만 합니다. 누구랑 할까요? 그 기업들이 아무래도 혜택을 많이 보겠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2021년 기사입니다. 한국의 디지털 화폐 사업, 지금 3파전 누굽니까? SK, 카카오, 네이버 이 세 곳이 맞붙었습니다. 네이버는 뭐 네이버 파이낸셜, 네이버 페이도 있고 뭐 라인도 있고 뭐 굉장히 기술력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사업도 하고 있죠. 카카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X라고 하는 블록체인 자회사 있는데요. 큰 뭐 범죄, 큰 어떤 그 사기 이런 걸로 연루돼서 코인 가격 클레이튼 엄청 떨어졌지만 뭐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컨센시스 여기 이제 이더리움 뭐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컨센시스는 지금 이 조셉 루빈이라고 한 사람이 만들었었고요. 여기 밑에 읽어보시면 호환이 잘 된다. 그리고 이건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라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이제 기관들 내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설정도 가능합니다. 원래 이건요. 쿼럼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은 JP 모건이 만든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디로 갔다? 컨센시스한테 넘어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까요? 컨센시스랑 JP 모건은 불법적인 딜을 맺었습니다. JP 모건은 컨센시스의 지분 10%를 가져가서 이더리움 주요 핵심 인프라에 대한 지분 10%를 가져갔고요. 이 조셉 루비는
여러 가지 특혜 정황이 다 포착이 됐습니다. 이 기사 찾아보시면 다 나오고요. 어찌됐건 이더리움은 오래전부터 월가 SEC에 이미 로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킨먼이라고 하는 그 SEC의 그 이사급 인사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예전부터 이거 끝난 게임입니다. 지금 SEC 뭐 증권 어쩌고 하는 거 쇼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1년 5월달 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왜 CBDC 실험에 뛰어드냐? 여기 밑에 보시면 CBDC 시장을 선점하고 코인과 블록체인 등의 기술 고도화를 기대한다. 자, 민간 기업에서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요. 돈이 안 되면 들어옵니까? 당연히 안 들어옵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이죠. CBDC의 큰 시장 이것을 지금 확신하기 때문에 그 이제 실험에 참여를 했고요. 코인과 블록체인에 올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요, 전 세계에서 중앙은행들 금리 인하 결국 하고요. 다시 돈을 엄청나게 찍어낼 겁니다. 그건 국가의 어떤 그 욕망이랄까요?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뭐 사람들은 점점 고령화되고 생산성은 낮아지고 제일 하기 뭐 세금을 부과하자니 정치표를 못 얻고 제일 쉬운 게 뭡니까? 돈 찍는 거죠. 경제를 활성화시켰다. 또 명분도 있죠. 돈을 찍어서 그 돈을 어디에 저장을 해놔야죠. 실은 이게 과거에는 부동산, 주식, 뭐 금, 은, 채권, 상품, 뭐 석유에도 투자를 뭐 할 수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뭐가 하나 추가가 됐다? 여기에 코인이 추가가 된 겁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시면 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이요. 정말 엄청나다. 인생 기회라는 것을 어느 순간 정말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디지털 화폐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삼국지가 뭐다? CBDC,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크립토입니다. 이 세 개가요. 같이 갑니다. 산발이처럼 하나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된다가 아니라 같이 엄청난 시총이 증가할 것이다. 제가 부의 저장고, 바구니, 코인에다가 돈을 엄청 찍어서 어딘가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는 이걸로 더 큰 부자가 되죠. 우리가 부자 될 때 현금 부자 있습니까? 보통은 주식 부자 아니면 부동산 부자였죠. 지금부터 뭐가 나온다? 코인 부자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 이제 바구니가 터질 때까지 돈을 찍고요. 어느 순간 부풀었던 거품이 한 번씩 쭉쭉 빠지겠죠. 그랬다가 또 한 번 찍었다가 거품이 오르고요. 또 한 번 빠지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경제 투자의 사이클입니다.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근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들 엘리트 집단은 거품과 폭락을 유도할 뿐입니다. 실제로 파국을 맞는 건 누굽니까? 투자자 본인입니다. 투자자 뭐 우리에게 뭐 빚내서 투자하세요, 사업하세요라고 강권했던 사람들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본인이 결국은 선택한다. 우리는 탐욕과 특히 공포, 탐욕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실패하는 겁니다. 결국에 한국은행에서 CBDC 우선 협상 대상자로 누가 선정됐습니까? 카카오가 선정됐습니다. 그라운드 X가 이때 2021년 1차 실험 당시에 채택이 됐었고요. 당시만 해도 한국은행 총재가 이주열 전 한국은행 총재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석을 해서 현재로서는 CBDC 발행 필요성이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대비는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CBDC요? 솔직히 필요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이런 애매한 발언을 했었죠. 이런 말입니다. 말에 주목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실제 행동은 뭐였습니까? 지금 입찰해서 민간 기업들, 최고 우리나라의 기업들 지금 뽑아서 뭐 합니까? 실험하고 있죠. CBDC 제조하고 발행하고 유통하고 환수시키고 폐기시키고 송금하고 결제하고 행동은 많이 달랐네요. 얼마 전입니다. 3월 8일자 연준 의장이 CBDC 관련 발언을 했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CBDC 관심 없다. 채택할 일 없다. 단호하게 얘기했죠. 같은 날입니다. CBDC 채택이 멀었다. 우려는 조금 섣부른 것 같은데
뉘앙스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분명히 앞에서 채택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멀었다? 이건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CBDC 채택은 아직 먼 얘기다. CBDC 채택 여부에 대해서 이제 국회 나갔거든요. 연준은 아직 결론을 안 냈다. 우려, 걱정하지 마. 아직 결론 난 거 아무것도 없어. 의회의 승인 없이는 CBDC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다. 설사 채택이 된다 해도 우리가 직접 발행하기보다는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은행 누굽니까? 미국의 1위 은행 JP 모건이잖아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뭐 시티그룹 다 그 나물의 그 밥인 겁니다. 지금 다 CBDC다, 스테이블 코인이다, 코인이요. 오른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국은행 총재 CBDC 이거 솔직히 필요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좀 연준 의장의 발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2023년 5월 달에 뭐 이제 CBDC 관련 보고서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현재까지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 없으며 이 모의 시스템은 분산 원장 기반의 CBDC 활용성에 대한 다양한 기술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최종 모델 선정 무관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정도 안 했고 확실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읽어보시면요. 이 모의 실험이라고 하기에는 엄청나게 디테일하고 굉장히 철저하게 검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반인의 거부감이 좀 적은 도매 CBDC, 그러니까 그 기업들, 뭐 어떤 은행 기관들, 이런 데 CBDC부터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나중에는 일반 개인들에게도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통해서 아마 전 세계 확산을 시킬 겁니다. CBDC 실험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요. 고려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런데 하물며 미국, 뭐 여전히 달러가 어느 정도 기축 통화지 않습니까? 훨씬 더 고려할 게 많은 겁니다. 이거 제가 볼 때 27년, 28년 넘어가서야 뭐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CBDC 나올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답정너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BIS, IMF 결국 뭐합니까? CBDC 이거 강제시킬 겁니다. 올해 2월 28일자 연준에서 달러의 CBDC가 늦춰지면 달러 입지가 위협을 받을 것이다. 사실 전 세계 90% 이상의 중앙은행, 연준 포함입니다. CBDC 이미 채택한 국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연구를 하고 있는데 CBDC나 자산 토크나 혜택을 입는 이 기업과 코인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22년 4월 달 한국은행에서 뭐 이제 2단계 이거 CBDC 실험을요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1차는 21년도에 했었고요. 2차는 이제 22년 4월 뭐 1년 내내 거의 6개월 정도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1차 실험은 약간 국내용이라고 한다면 2차는 해외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서 해외 송금, 해외 결제까지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점 끝난 겁니다. 27년도까지도 놓고 장기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차 실험, 뭐 이제 2022년 11월에 보고서도 냈는데요. 여기 참가한 업체가 누구다? KPMG,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 앵글이라고 하는 민간 기업이었고요. 총 14개의 우리나라 은행도 참여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 12억 원 들었다고 하는데요. 카카오에서 12억 벌자고 지금 여기 참여를 했을까요? 아니겠죠. 수많은 실패를 했죠. 뭐 여러 가지 범죄 비슷한, 사기 비슷한 사건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카카오에서 향후 CBDC 사업에서 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 라인, 특히 이제 카카오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네이버 라인 쪽과 손을 잡아서 6월 달에는 아예 코인과 블록체인을 통합을 시킬 겁니다. 나중에 또 큰 폭락장이 오면 이 두 개가 합쳐진 코인 조금 담아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또 보고서 냈는데요. 연준에서는 CBDC 기반 기술 연구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보스턴 연준과 MIT가 뭐합니까? 공동 연구를 하고 있죠. 언제부터 했다? 2020년부터 시작했다. 제가 볼 땐 이전부터 좀 많이 커넥션이 사실 있었고요. 자, MIT 하면 바로 떠오르는 코인 뭡니까? 알고랜드죠. 알고랜드의 창업자가요. MIT 컴퓨터 공학과 또 이제 그 암호학자 중에서 굉장히 저명한 실비오 미칼리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사실 SEC의 게리 겐슬러 의장이 그 의장 SEC 오기 전에 2019년에 알고랜드를 훌륭한 기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공식 석상 컨퍼런스장에서 알고랜드는 뭐 테크놀로지 엄청 대단하고 이거 우버도 알고랜드 위에다 올려놔야 된다. 뭐 엄청 찬양을 했는데 그게 19년 4월이었습니다. 근데 알고랜드가요. 이 코인이 시장에 출시가 된 건 2달 후였습니다. 뭐 나오기도 전에 알고랜드를 밀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MIT 교수까지 했던 게리 겐슬러, 뭐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전 세계 CBDC가 올라갈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들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CBDC에 관한 어떤 보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저자가 있거든요. 저자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리플과 헤데라가 들어가 있네요. 이거 몇 년 전 겁니다. 여기서 CBDC 플랫폼 후보군을 언급을 했는데 누굽니까? 여기 지금 작게 보이셔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알고랜드, 이더리움, 헤데라, 나머지는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고요. 그라운드 X, 그러니까 카카오 클레이튼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리플도 들어가고요. 스텔라 네트워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몇 년 전 거거든요. 여기 밑에 이제 내용은 뭐냐면요. 뭐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제 CBDC 사업 위에서 저장 공간으로 나중에 돈벌이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CBDC의 미래를 보고 기업체들은 이거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미국의 연준과 SEC는 정부 기관이죠. 그 국가의 대개 수도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워싱턴 DC에 위치해 있습니다. MIT 대학교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보스턴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요. 워싱턴 DC와 보스턴은요, 사실 뭐 비행기로 뭐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헤데라 그리고 알고랜드는 제가 사실 예전에 이거 1년 전 영상이거든요. 글로벌 엘리트들과 결탁한 코인 Great Reset을 준비할 때 1년 전에 2개 코인, 뭐 3개 코인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7개월 전에도 연준에서 선택한 알트코인 여기에서도 헤데라를 제가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거였죠. 연준의 페드 나우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디지털 달러 결제 시스템입니다. 예전에는 은행 문 닫으면 송금 결제가 안 됐는데 이거는 뭐 그 코인처럼 그냥 쉬지 않고 돌아가는 이제 전자 디지털 이제 화폐 시스템인데요. 여기에 USD 그러니까 달러가 들어가고 USDC 결제하려면 그러니까 뭐 스테이블 코인 USDC까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헤데라가 들어가죠. H바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 그럼 눈치채셨어야죠. 알고랜드, 이더리움, 헤데라, 플레이튼, 리플, 스텔라 이런 애들이요. 뭘로 쓰이냐?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 플러스 뭐에 쓰인다? CBDC 플랫폼 그러니까 가로 열고 닫고 고속도로로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채택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 달 전에는 제가 이 영상을 소개를 드렸는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블랙락에서 자산 토큰화에 쓰일 15개 코인. 그때 USDC라고 하는 서클. 블랙락이 5천억 이상을 투자해놨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USDC가 어디 위에 올라가 있다? 알고랜드, 아비트럼, 아발란체, 베이스, 첼로, 이더리움, 플로우, 헤데라, 니어, 옵티미즘, 폴카닷, 폴리곤, 솔라나, 스텔라, ZK 싱크까지 최근에 추가가 됐었죠. 이미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리플이 없죠.
지금 소송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훨씬 더 많은 고속도로 계속해서 추가가 될 겁니다. 이 어디에 쓸까요? CBDC, 스테이블 코인. 이게 뭐 하는데 자산 토큰 하려면 고속도로가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왜 캡처를 했냐? 세계 경제 포럼은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를 쥐락펴락 펴락할 수 있는 엘리트들만 모이는 집단입니다. 자, 거기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는 이런 코인 프로젝트들 사실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알고랜드, 테데라, 리플, 스텔라, 체인링크. 이걸 보시면요. 그러니까 띵하게 얻어 맞은 것 같죠. 이게 몇 년 전부터 제가 1년 전, 뭐 수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투자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결론. 어차피 좋은 코인 누가 알려줘도요. 성공 투자는요. 쉽지가 않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만 하는데 대개는 가격이 급등하면 그때야 관심을 갖고 심지어 포모로 사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좀 싸게 사셔가지고 그러신 분들은 위너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관심이 없을 때 사야 되는데 손이 잘 안 가요. 관심이 없을 때 그냥 버떡버떡 이렇게 빨간색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이렇게 손이 가지요. 그리고 세 번째, 이미 급등을 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수 리스트에서 그냥 삭제시킵니다. 싸게 사야 되는데 이미 싼 것을 지났죠. 특히 그럴 땐 사시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저 같으면 아주 뭐 일부는 익절을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호재로 인한 급등. 사실요, 이렇게 뭐 좋은 코인인지 알았는데, 호재로 인한 급등이 있으면요, 그때는요, 아예 그냥 관심을 끄셨다가 기다리면 결국 다시 떨어집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폭락 나중에 오고요. 시간 있으면 결국 다 떨어집니다. 그때 사자라는 거죠. 근데 대개는 이렇게 뭐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포모를 택하는 경향이 있죠. 이 포모 매수, 패닉셀만큼은 우리가 지양합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설사 저렴하게 잘 매수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뭐 몇십 프로 올랐다고 지금 파실 겁니까? 애매하죠. 지금 팔았다가 또 밑에서 사겠다. 그거 이제 본인께서 판단하실 부분인데요. 생각보다 오랫동안 샀는데 안 오르는 거죠. 뭐 이런 호재 뉴스 어쩌다 한 번씩 뜨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뭐 레리 핑크 회장이 아니고요. 뭐 누구 땡땡 제3자가 아니라 스스로와 싸우셔야 됩니다. 그 이제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뭐 소위 클리셰라고 하죠.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셔야 되고요. 많이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용기를 내셔야 하고요. 실패하고 시행착오 극복해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 샀다고 해도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계속 다이어트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면 됩니다. 근데 쉽지 않죠. 그만큼 투자도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좋은 말씀 드리면서 결론을 내고자 하는데요. 좋은 코인들 살 수 있는 기회 끝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올해 내로 분명히 몇 번 더 올 겁니다. 그때 잘 준비될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